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이번 주 뭐 사지, 어떤 섹터에 어떠한 종목을 사야지,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6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 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매수를 만약에 혹여라도 못 잡으신 분들,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제 남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떠한 섹터에 어떠한 종목을 잡으셔야 하는 게 좀 좋을지 요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좀 굵직한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아무래도 외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물 시장에서도 그렇고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고 옵션 시장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좀 증시가 하방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하는데, 과연 증시가 앞으로 내릴 건지, 여태까지 잘 나가던 삼성전자도 오늘은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말씀 주셨던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른 섹터, 일반적인 종목군들 내려가는 하락장이 나오는 걸까요? 요거 오늘 아마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전체적인 종목군들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았었기 때문에 요거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시원스럽게 파헤쳐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은 오늘은 외인들이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장세로 이어간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적으로 제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 오늘 영상에서는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 우리 내일부터 또 어떠한 섹터에 어떤 종목군들을 가져가시면 좋을지 한번 섹터를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5% 정도가량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추가적인 받는 포지션을 이어가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누가 보더라도 살짝 눌림목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면은 약간 뭔가 안 좋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다가오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가장 먼저 선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을 만한 큰 집단, 외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아니면 다른 특정 집단이 됐던지 간에 먼저 정보를 알고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가져갔을 텐데, 그러한 느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살짝쿵 눌리목 구간 조정이었다. 그죠? 물론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끌어올려주면 되는 건데, 추세를 훼손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거기에 추가적인 수급 패턴은 어땠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대형주는 살짝 관망하는 장세였지만 개별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았다. 그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눌려줬다라는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살짝 내려줬다가 그대로 아래 꼬리 잡으면서 올려줬는데, 코스닥 시장은 0.23%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하지 않고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상승 종목은 860개 정도, 그죠?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은 한 1,500개.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장세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셨을 거고, 만약에 하락한 종목을, 그러니까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조금 체감상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요거만 따지면 약간 애매하죠. 자,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외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현물, 선물, 옵션 시장까지 계속해서 상승 포지션으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흐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외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3,400억 정도가량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 주었고, 선물 시장에서 7,500억 정도가량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일단은 오늘 특히나 또 콜옵션까지 옵션 시장까지 합산해가지고 외인들은 오늘 증시의 하방 쪽으로 조금 배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하방 쪽으로 조금 배팅을 하고 있지? 그러면은 다가올 FOMC 회의를 앞두고 얘네들은 지금 관망하는 장세다. 관망하는 장세다.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얘네들의 매도 포지션의 양이에요. 매도량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매수 포지션을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냐. 아직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물량을 잡아주었었던 부분이 더 많거든요. 더 많아요. 거기에 기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눌림목 구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일 추가적으로 내려주게 되면서 외인들이 많이 매도 포지션을 때린다? 그러면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추세 괜찮고 수급 괜찮고 사이클 괜찮고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섹터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우리가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88원입니다. 1288원대로 해가지고 안정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환율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쫄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외에 다른 것들은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잘 버텨주었고요. 항생지수라든지 대만지수 나쁘지 않았고 오늘 일본 증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유가 자체도 좀 내려가 주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조금씩은 내려가 주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멘트를 짤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다른 유럽 국가, 비유럽 국가들에서 한두 개 나라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한 나라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갑자기 돌연 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져갈까?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거를 벌써 예측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외인들은 몸살이기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FOMC가 6월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위클리 만기 때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외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벌써 미리 짐작해가지고 뭐 하방에 배팅하느니 뭐하느니 그런 것들은 하시지 마셔라.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으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증시, 하루의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딱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 장세였다. 그냥 살짝은 눌려주는 조정 패턴, 아름다운 건전한 조정 장세였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요거 보시면은 저번 주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받는 포지션을 가져가 주다 하다가 조금 멈칫했는데 흐름상 나쁘지 않아요. 그죠? 뭐 그렇다 가지고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눌러줬다가 그대로 끌어올려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뭐 아직 추세 훼손되지 않은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날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 가져가주게 되면서 저번 주는 다우지수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다우지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일단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한 2-3주 정도가량은 약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약한데 버티긴 버팁니다. 지금 요 패턴처럼 딱 내려가고 아래서 버티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끌어올려 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느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더 내릴지 올릴지 몰라요. 이걸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땐 버텨주는데 여기서 끌어올려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중국 증시는 조금 더 지켜보셔라. 다만 우리는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증시가 아니라 일본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커플링화 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나라 증시들이 조금 더 우리한테는 지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대적으로 나름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도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정고점이에요. 그죠? 정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쌍봉 찍고 내려가는 패턴으로 가져갈지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왜냐면 여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쌍봉일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흐름일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그죠? 자, 일단은 다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 포지션을 꾸준하게 줬었기 때문에 물론 얘는 내려오면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죠? 대기하는 매수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조정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올릴 수도 있어요. 추세를 이어가면서 그대로 올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패턴이고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도 받는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얘네 증시를 좀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난 아쉬움은 있지만 뭐 추세를 회수한 부분도 아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만 잡아주게 된다면은 괜찮죠. 일단은 전 고점을 향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져가고 있는데 바로 전 고점입니다. 여기 라인권까지.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2000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시가총액 1위, 2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제가 저번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0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걔네들이 가면 아마 코스닥 지수가 먼저 같이 올라가고 개별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느낌. 오케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고점까지 갔다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지금 예측해서는 안 된다 설명드렸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눌러주는 모습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반등해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지레짐작 겁먹지 마시고 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건 스탠리가 주시장이 곧 대폭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대폭락이 나오려면요 차트 자체가 절대 이렇지를 않아요. 얘는 지금 내려가면은 저가 매수에 사려고 저가 매수 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주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놀고 있으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 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율 자체도 안정이고 수급 자체도 달라붙어져 있고 추세 자체도 괜찮고 사이클적으로도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등등등등 올라갈 경우만 하면 안 돼.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라간 종목군들 상당수 있었단 말이에요. 2,300여 개 종목군들 중에서 다 하락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익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 시간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수익을 보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레 짐작 겁먹기만 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겁먹지 마셔라. 다만 지금은 무슨 장세다? 대형주가 가는 장세가 아니라 개별주가 가는 장세다. 이거는 제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부터? 5월 말일날부터 해가지고 6월 투자 전략은 이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때 계속해서 이거 보시면은 아이고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때부터 계속했죠. 6월 돈 벌 준비합시다. 이때부터 2주 전부터 계속해서 D3, D-2, 그 다음에 D-1, 6월 투자 전략 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6월 1일, 6월 5일, 6월 7일, 6월 9일 계속해서 대형주가 가는 장세는 아니다. 그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대외적으로 크게 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올라가되 반등을 주기 때문에 그 반등 속에서 수급이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은 개별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대형주가 아니라 개별주일 것이다. 그 개별주 안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돈이 들어가는 섹터는 어디다? 5가지 섹터 말씀을 드렸어요. 땡땡땡땡땡.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증시 자체는 걱정하지 마셔라. 눌림 구간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얘는 다시 튀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아시겠죠? 겁먹지 마시고 우리는 돈이 들어가는 섹터의 종목을 탑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증시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면, 삼성전자 오늘은 1.3% 정도가량, 거의 1.4% 정도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눌림목 구간일지 자연스러운 조정일지 아니면은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을 줄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오늘 단계적인 이평선은 깼어요.
5일선이라든지 12선을 깨고 내려와 주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5일선이라든지 11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깨면은 추가적으로 다음날에 내려가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없어요. 확률상 내려갈 가능성은 높겠다. 확률상 내려갈 가능성은 높겠다. 다만 그냥 내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요, 얘는 그냥 내일 갭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건 없는 겁니다. 100%는 없어요. 확률에 근거해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추세, 수급, 사이클, 그 다음에 이 주가가 올라가려는 힘, 요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살짝은 놀림목 구간 조정을 받았는데 투자 패턴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오늘은 외인들이 조금 던졌네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주는 모습이었는데 특별하게 많이 팔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 물량이 조금 많이 달라붙어 주긴 했어요. 그래서 내일의 좀 패턴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패턴이 조금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가지고 크게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겁먹지 마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오늘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 말았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급이 이탈되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이러한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공매 물량은 조금 있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공매 물량이 달라붙어 줬다 해가지고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공매 물량은 계속해서 달라붙어 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끌어올릴 거야. 주포가 그냥 내가 끌어올릴 거 하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 참고하는 정도 용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2위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좋습니다. 추세 좋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한 1, 2% 정도가량 조정을 받다가 아래 꼬리 잡아주게 되면서 쭉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내일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지 여파에 따라서 흐름 결정될 수 있겠지만 저는 2차전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 살아있고 수급 달러부터 주고 있고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좀 크신 분들이 배팅을 하시는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빠르게 많이 뭔가 관심이 뜨거운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이 종목들이겠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이 종목들이겠죠. LNF라든지.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요렇게 반등 주다가 조금씩은 힘을 모아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일단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6월 초반에 반등을 조금씩 하면서 한 15% 정도가량 뛰어 올렸거든요. 뛰어 올린 다음에 저번 주 목요일, 저번 주 금요일, 그 다음 오늘까지 좀 눌려주면서 횡보장세였습니다. 횡보장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살짝쿵 잡아줬어요. 여기서 끌어올려줄까요? 단기간적으로 추세는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으로 3%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일단은 저번 주 수요일날 16%를 빵 뛴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살짝쿵 그냥 쉬어가고 약간 이런 패턴인데 오늘 좀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었는데 매수 물량 누가 잡아갑니까? 외인기관. 나쁘지 않네요. 외인기관이 잡아줬다 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조금 더 빠르게 괜찮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이 세 가지 종목으로만 봐도 나쁘지 않다. 여기에 더해서 LNF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오늘 흐름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너 에코프로 살래, LNF 살래 하면은 저는 LNF 삽니다. 그죠? 물론 올라가는 거는 에코프로가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요. 최근에 에코프로가 한번 좀 시세를 준 게 좀 강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로 쏠리는 힘이 조금 더 강하면서 매수가 좀 강하면서 에코프로가 좀 더 많이 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보고 매수하시라고 뭘 매수할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LNF. 저는 LNF도 자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추세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급적 매수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이 LNF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2차전 쪽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 종목 꼭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던 두 종목 뭡니까? 대형주 중에서 LG화학, 삼성 SDI. 괜찮네요. 이 2차전지 배터리 쪽, 그죠? 추세 훼손하지 않고 수급 빠지지 않고
이런 종목군들이 또 한번 시세를 받으면은 훅 갈 수 있거든요. 다만 대형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신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시세의 영향을 최소한 받지 않을 정도의 대형주로서는 요 두 종목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2000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포스코 퓨처엠처럼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카카오랑 제가 네이버 요거는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망 장세로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전히 얘네들은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관망,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봅시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티죠. 위에서 버티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시세만 또 추가적으로 받아주게 된다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은 조금 더 이것도 관망합시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나 말다 하는데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최근에 좀 반등 포지션을 잡아주게 되는데, 일단 얘 금융주는 여기서 버텨야 돼요. 버텨서 올라가면서 수급이 달라붙어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따라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는 굳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렸던 게 삼성전자부터 신한지주까지 시가총액 1위부터 22위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죠? 자, 상위권 종목군들만 놓고 보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대형주가 많이 갈 것 같다. 이거 지금 시세 자체가, 수급 자체가 미친듯이 매수세가 많이 달라붙는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만 그래도 반등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수급은 꾸준하게 달라붙어 주고 있으니, 이러한 대형주보다는 이 대형주로 인해서 시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으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개별 종목이 있다. 이 관련 섹터에서 개별 종목군들로 해가지고 배팅을 하시면은 이번 주, 사실 저번 주부터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내가 어떤 투자 전략과 어떠한 섹터와 어떠한 종목을 가져갈지 모르시는 이 영상을 지금 막 보신 시청자분들도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제 내일 6월 13일부터 화요일부터 접근을 하시면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저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 5개 섹터 중에서 맨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반도체. 2차전,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전지, 세 번째 뭐였습니까? 바이오 개별주. 바이오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계전투,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뭐였습니까? 4차 산업. 4차 산업도 굉장히 많죠.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핀테크 관련주, 4차 산업을 선도할 만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안에서도 다 개별주. 자,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다섯 번째 자동차 관련주, 대형주 말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거 말고 개별 종목군들, 재료, 부품, 전기차, 수소차 등등등등 개별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요, 지금 계속해서 돈이 달라붙어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많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튀면은 빵빵빵빵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종목을 튀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5개 중에서 섹터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반도체. 자, 반도체라고만 딱 적으시면은 저는 원래 키움증권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지 우리 회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제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키움증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검색란에다가요, 그냥 뭐 섹터 그룹이라고 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숫자로 0659라고만 검색을 해도 딱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인포스탁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이라고 딱 뜨는데, 여기다가 반도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다가 반도체라고, 자, 안 보이시나요? 반도체라고 검색하면은 이게 뜹니다. 지금 여기 섹터가 뜨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부품,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대표주 이렇게 뜨는데, 대표주는 대형주니까
이제 패스하고요. 자, 보면은 간단하게 뭐뭐 있는지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반도체 장비에 뭐 있습니까?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레이저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은요. 눌렸다가 쭉 눌렸다가 자리 잡으면은 급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레이저셀. 반도체 장비.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은 2차 전지는 빠르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눌리면 눌릴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하셔야 되겠다. 대형주 말고 개별주. 이제 뭔가 조금 느낌 오실까요? 자, 레이저셀 일단은 그랬어요. 얘는 개별 종목,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텍 갑니까 안 갑니까? 최근에 4거래일 동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제가 언제부터 반도체를 떠들었는데, 그죠? 항상 올라간 다음에 떠드는 건요, 올라간 다음에 떠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로텍이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또 뭐 반도체 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떠들어야죠. 그래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프로텍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엑시콘 계속해서 추세 어떻습니까? STI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반도체 좋아요. 이런 TFE 아직 뭔가 그래도 추세 좋아요. 저스템 올라가다가 말았지만 추세 하방 추세로 가져가는 게 있나요? 자, SFA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추세가 지금 아래로 가는 게 있어요? 네온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자, PSK 홀딩스, 여러분들 EST, 유진테크, 여러분들 다 뭡니까, 여러분들? 에? TCK 이런 것들, 그죠? 인테플러스, 이런 거 다 많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런 종목군들 너무나도 많아요. 자, 여기서 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 그대로 그냥 빠그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추세 이탈 없이, 그 다음에 수급 이탈 없이, 차익실현 매물 빠지는 거 없이 계속해서 힘이 강한 애들은 급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반도체 장비 쪽도 그렇고요. 반도체 재료, 부품,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LTC 이런 것들 쫙 올리다가 쭉 뺀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한테 물량 다 던진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포착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황금줄을 찾으셔야죠. 나한테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자, YC캠, 자, 이런 것들 3S, 그죠? 뭐 FNS 스택, 이거 좋은 거 너무 많은데, 그죠? 그래서 반도체 재료 부품,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늘 같은 경우 뭐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텔레칩스, 뭐 여러분들 좋은 종목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은 이쪽으로 달라붙어주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 다가올 FOMC가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갑자기 FOMC 회의에서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갑자기 나 막 금리 인상을 막 엄청나게 할 거야. 매파적인 발언을 빠바바바 할 거야. 환율 가지고 빵 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외인들 기관 물량, 차익 물량 다 나오고, 그러면 우리도 하방을 준비해야겠죠. 하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취해야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돈이 이쪽으로 달라붙어주고 있는데 뭐가 겁나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하나, 마이크론 뭐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군들, 그죠? 뭐 리노공업, LX 세미콘 뭐 좋죠. 그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지금도 매수를 잡아가시는 데 있어서 좋은 종목군들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2차전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고체도 있고요, 장비도 있고요, 소재 부품도 있고요, 생산 라인도 있고요, 리튬 쪽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예를 들어서 이스 스페셜티, 이거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실질적으로 내부자급 이상의 정보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내부자급의 이상 정보거든요, 원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이수 스페셜티 관련 내부 직원들도요, 이런 것들을 밖으로 유포하면은 바로 철컹철컹이에요.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암암리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아요. 뭐 SKIE 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죠? 2차전지 쪽. 뭐 TSI, 뭐 미코도 조금 저가는데, 뭐 CIS, 아바코,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올라가지 않은 올라가기에 굉장히 좋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아요. 뭐 삼성 SD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뭐 이런 2차전지 쪽 같은 경우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 자, 장비 쪽도 한번 볼까요? 윤성 FNC 장비 쪽 오늘 17%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웨인들이 많이 잡아갔네요. 자비스 오늘 반등 포지션 잡아줬죠. 이런 것들 DNT 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 A프로 오 좋아요. 원익 PNE 오 이런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오 많아요. 유일 에너테크 그다음에 TSI, 엔시스, PNT, 하나기술, CIS 뭐 DIT, 아바코 여러분들 다 추세 어떻습니까? 짠짠짠짠짠 괜찮잖아요. 장비 쪽 괜찮네요. 전고체보다는 장비 쪽이 조금 더 지금 추세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네요. 자 소재 부품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오늘 WCP 이건 약간 좀 대형 주급이거든요. 대형 주급인데 오늘 19% 급등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물론 기간이 던지고 이 부분을 외인과 기간이 잡아주면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뭐 일단 나쁘지 않잖아요. TCC 스틸 뭐 이런 것들도 오 괜찮네요. 코스모와 오 최근에 반등 흐름. 자 DI 동일 등등등등. 자 보시면은 추세 2차전지 쪽 이 중에서 급등하는 모습 종목이 또 내일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산 라인 쪽도 한번 볼까요? 생산 라인 3개 있으니까 패스. 자 리튬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드로는 최근에 사조건 눌러 주는데 이거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리튬 쪽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기는 해요. 근데 리튬 쪽은 일단은 잠시만요. 어반 리튬 뭐 나쁘지 않네요. 이거 추세만 지켜주면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 이것도 리튬 쪽이니까 추세는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급은 일단은 크게 리튬 쪽으로는 달라붙어 주고 있진 않아요. 아직까진. 근데 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추세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 리튬을 말씀을 드리는 게 2차 전지가 가는데 리튬이 안 갈까?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얘네들은 수급만 달라붙어 주는 배인데 리튬은 아직까지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 주지는 않았는데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 주지는 않았는데 자리는 조금씩 잡아주고 있네. 이런 느낌. 그래서 얘네가 타점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놓는 느낌 아시겠죠? 자, 근데 바이오 쪽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 4차 산업 수혜주도 요렇게 많죠. 뭐 DH 오토웨어, 포스코 DX, IM, 롯데정보통신, 푸른기술, 그 다음에 어부 반도체, 알소프트, KT, 뭐 모바일 등 너무 많아요.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네이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TPC, 그 다음에 S넷, 뭐 GNC, 뭐 등등 인베스트 쪽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개별 종목들은 많거든요. 뭐 유니캐스트,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휴림 로봇 관련주들은 반반입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올라가는 종목군들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군은 안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더라고요. 다음에 뭐 에스테크 이런 종목군들 4차 산업 중에서는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올라가지는 않는데 이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 개별 종목군들은 올라갈 종목군들 보여요. 돈이 달라붙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자동차 부품 요 관련된 쪽도 지금 뭐 DH 오토웨어, 뭐 대우 AL 지금 보시면 동원근속 이거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흐름 좋죠. 동원근속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팔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급등한 상황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는 이 아래서 사가지고 비싸게 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뭐 대우플러스, DY 뭐 많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다른 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유니크도 있고 여러 가지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반드시 이 안에서 방금 보여드린 종목군들 안에서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도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우선순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당장은 2차전지 쪽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튀어 올라갈 종목군들 많이 보여요. 개별 종목군들입니다. 좀 큰 종목군들 말고 개별 종목군들. 요 안에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거기에 바이오 쪽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4차 산업 쪽, 4차 산업 쪽도 개별 종목군들. 그 다음에 자동차 요 안에서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잘만 찾으시면은 이번 주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회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내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시간으로는 잠시만요. 자, 미선물도 강하네요. 미선물 강하고 환율도 안정을 가져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힘이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 힘이 없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땐 코인 시장도 아직 끝난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늘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늘려주더라도 어디서 저가 매수가 달라붙어주는지 요 여부만 좀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조금 관망하시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군들이 강하다. 여기서 수익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자,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조건 없이,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반도체, 2차전지, 4차 산업, 바이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요 안에서요, 단기간적으로 이번 주라든지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저희가 무료로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로 바로 다음날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문자로 010-5917-2348번으로 문자 메시지로요,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에 무료로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이 참여해 주신 만큼 그만큼의 더 좋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